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오늘 하나기술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틈이 날 때마다 하나기술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드디어 무상증자 발표가 났죠. 무상증자 얘기 가능성을 작년도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비웃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물론 그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 트렌드는 뭐냐면 최근 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어떠한 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자본금이 적죠. 거기다가 자본인용금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나기술 3월 5일 그죠? 3월 5일부로 100% 무상증자 발표를 함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장세 아직 시세가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시세가 상한가를 가도 괜찮고요. 상한가를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100% 무상증자를 발표했다는 이 이슈 자체는요, 단기적으로 좀 더 하나기술의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486억 규모의 2차전지 장비 계약, 그죠? 수주 얘기가 나왔었죠. 주가는 사실 준비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슈에 비하면 어제 좀 오르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뭐 이런 이틀 동안의 상승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약하죠. 이렇게 본다면 전고점의 도전 혹은 전고점 돌파에 대한 도전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시장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고평가 논란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죠. 근데 지난 486억 두 번에 걸쳐서 턴키 설비 계약 2건의 수주, 올해 본격적으로 이 수주가 계속 줄을 잇는다라고 한다면 고평가 논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한 달 또 3개월, 6개월 차 의무 보유 확약, 그죠? 이 물량 오버행 이슈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기술이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이런 이슈와 함께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트 지점이 되지 않나.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하나기술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 종목도 좋고요. 또 대형주 관심이 많으신 분들 유료 문자 회원 참여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기술 아직도 잘 몰라요. 하나기술이란 회사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상장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이게 2차 전지의 핵심 장비 업체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본금이 작다 보니까 유통주식도 많지 않고 또 많이 레퍼런스가 좀 딸리는 게 분명했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하나기술이 100% 무상증자를 시발점으로 해서 다양한 어떠한 수주 이슈들이 나올 걸로 현재 기대를 해본다.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모두 협력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에요.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고요. 특히나 처음 조립 공정부터 해서 활성화 공정, 또 패키징 공정, 극판 공정, 모든 어떠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공정 장비를 턴키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도 앞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조립 공정이 거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 공정하고 이제 패키지 공정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또 올해부터 본격 극판 공정 장비에 대한 매출도 레코드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해외 업체이긴 합니다만 어딘지 지금 상대방은 몰라요. 그런데 486억 상당의 2차전지 장비 계약, 이 부분도 조립공정 턴키 설비 계약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술력은 앞으로도 국내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뭐 뻔하죠.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SK라든가 LG, 삼성, 배터리 3사와 모두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자, 작년 10월 달에 완성체 업체인
폭스바겐과 또 협력 관계를 좀 맺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 외에도 뭐 소니라든가, 소니도 배터리 만들잖아요. 소니라든가 또 뭐 무라타 제작소, 뭐 여러 가지 일본 또 북미, 유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력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하나기술의 발전 방향, 발전 속도, 발전 범위의 증가를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올해 좋은 건 뭐냐면요. 작년도 뭐 매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외 부분이 2020년도에는 전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서 해외 수주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도 5%밖에 안 되는 해외 수주가 비중이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뭐 예상치긴 합니다만 뭐 10%만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이상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기술에 대한 어떠한 재평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BYD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리나라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당연하고요. 소니와 무라타, 폭스바겐, BMW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협력업체 계속해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삼성 SDI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이쪽하고 가장 먼저 협력 관계를 맺었죠. 그 다음 뭐 LG라든가 계속해서 뭐 BYD, 소니, 무라타, SK이노베이션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배터리를 제조하고 검사하고 장비하는 이런 일을 하는 해외 메이저 업체들은 이제 거의 이 하나기술과 협력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뭐 원형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각형만 하는 게 아니고 파우치형만 하는 게 아니다 다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하나기술이 턴키 방식으로 엔지니어링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협력 업체에 어떠한 조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라인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관리 비용 절감, 물류 비용 절감, 생산 비용을 다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협력 업체들이 하나기술과 손을 안 잡을래 안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2차 전지의 발전과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기술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주가가 더 재평가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그런 종목이죠. 자, 하나기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올해 거래가 전혀 안 붙었었어요. 그죠? 작년도 2번 정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었죠. 자, 상한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거래에 붙을 때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물론 100%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품었지만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주가치 재고. 일단 주식수가 확대가 되죠.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가 4월 13일 날 상장이 되고요. 배정 기준일이 23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3월 19일까지는 여러분들 하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3월 19일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10주가 20주가 되는 거예요. 대신 주가는 반으로 그죠? 권리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자본금 변화가 있지는 않는데 결국 하나기술에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물량이 2배가 된다면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 재산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성 재료를 인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3월 19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기준일 전까지는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비는 15만원 선을 돌파를 쉽게 하느냐를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작년 12월 23일인가요? 이때 거래량이 약 600만 주가 넘어요. 이 정도에 준하는 거래가 만약에 15만 선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버거워질 수 있지만 이 정도 미만의 거래량을 가지고 15만 원 선에 임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기술은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좀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공정, 그죠? 전 공정 또 전 타입의 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모든 2차 전지 내지는 완성차 업체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 한화기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도에 상장할 때 기관들 경쟁률이라고 하죠. 역대 3위 정도 됐었어요. 한 1,400대 1 정도. 그래서 공모가가 35,000원이었는데 따상이 91,000원이었나요? 그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고평가 논란이 마무리가 됐고, 사실 한화기술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 삼성 SDI 같은, 혹은 그렇죠.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 그죠?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천보,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막 날라갔었죠. 거기에 따른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한화기술은 사실 작년도 연말에 조금 올라온 거 외에는 특별히 주가 재평가를 본격적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기가 좀 살아날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좀 사야 되는지 저한테 문자가 좀 많이 왔어요. 일단 좀 베팅을 좀 먼저 해보자, 선취매수성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화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단 발을 어느 정도 담궈 놓고 나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화기술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거래량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죠. 거래량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진 못했었거든요. 수급이 개인들 매수만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뭐 외국인들도 조금 들어올 때가 됐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는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었고, 또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체계도 어느 정도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금요일 오후 2시 15분 현재 거래량이 100만 주가 조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기술에 대한 어떠한 성장성도 말씀드렸던 대로 폐 배터리. 자, 앞으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고 이 배터리의 이 환경오염, 그죠? 폐 배터리 처리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화기술은 이 폐 배터리 관련된 폐 배터리 성능 검사기라든가 또 충전 방전 테스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한화기술의 하나의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턴키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정을 할 때, 그죠? A부터 Z까지 한 번에 키를 돌림으로, 턴키가 이제 열쇠를 돌린다는, 시동을 건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돌리면 전 공정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런 어떤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화성 공정, 패키징 공정을 턴키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해외에 유수한 배터리 제조사 완성차 업체들 고객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 원형, 각형, 파우치형 전 타입의 전지를 공급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한화기술 우리가 2021년도 초반 상반기에 관심을 둘 만한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속적으로 주식공장의 TV에서 이 한화기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문자 회원 가입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